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희식 앵커의 휴가로 제가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양군이 현재 세종시에 있는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로 결정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천댐 찬성 입장 설명을 위해 청양을 찾은 지 나흘 만에 실제 청양 이전이 결정되면서 산림자원연구소와 지천댐 사업 간 이른바 빅딜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세종시에 위치한 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 대상지를 청양읍 굴량리 고은식물원 일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도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이전 대상지 용역을 마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청양으로 결정됐다는 풍문은 공식 발표 이전부터 확산된 상태였는데 지난 7월 정부가 청양 지천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발표가 당초보다 한 달 미뤄지자 청양을 둘러싼 두 사업이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이른바 빅딜 의혹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지천댐 찬성 배경 설명을 위해 청양을 찾은 김태흠 충남지사는 댐과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결정은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 초나 8월 말 이 정도면 심사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제가 실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하지만 김 지사 발언 나흘 만에 이전 대상지가 청양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고 김돈군 청양군수까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빅딜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일정이 안 맞아서 1개월 늦췄다 그런 얘기고 지금 혹간 그런 말씀들을 계세요. 산림자원연구소하고 이게 딜을 한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부터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김 군수는 지천댐 건설이 연구소 유치와 별개인 만큼 이익이 되는 일은 도와 환경부에 최대한 요구하고 대책이 국민의 기대에 미흡할 경우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의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는 12일에 열립니다. 박 시장은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2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며 천안시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전 여성영화제에서 상영 예정인 성소수자 관련 영화를 다른 작품으로 교체하라는 대전시의 요구에 대해 주최 측인 여성단체연합이 이번 행사에 투입된 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을 이유로 대전시가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하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 영화를 계획대로 상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성소수자 관련 영화가 양성평등 주간에 열리는 영화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해대교에서 신변을 비관해 투신하려던 50대 남성을 경찰이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자칫 함께 추락할 수 있어 위험천만했는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당진의 서해대교 중앙 갓길에 검은색 SUV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멈춰섭니다. 잠시 뒤 다시 운행을 재개하는가 싶더니 다시 멈춰선 차량 운전석에서 남성이 내립니다. 교량 난간을 넘어간 남성은 바다를 한참 바라본 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잠시 뒤 고속도로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이 재빨리 난간을 넘어 남성을 끌어안습니다. 남성이 60m 아래 바다로 뛰어내리려는 순간 경찰이 온몸으로 막은 겁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며 생활고를 털어놨던 남성을 경찰은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되게 심하시고 일도 못 하시는 상황이 오시니까 자녀 등록금도 해결도 못 하시고. 경찰은 이곳에서 해당 남성을 붙잡고 10분가량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50대 남성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올해 들어 서해대교를 비롯한 충청권 고속도로에서 접수된 자살 의심 신고는 66건. 벌써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건수에 육박합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발생지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현장 조치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소중한 생명을 지킨 황 경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대전시가 표준과학연구원과 손잡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양자기술 산업화에 나섭니다. 지역 양자 기업들을 우리나라 양자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건데 대덕특구의 원천 기술을 상용화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미래 산업의 선도 기술로 꼽혀 지난해 국가 전략 사업으로도 선정된 양자 기술. 양자의 물리적 특성을 컴퓨팅과 통신 등 정보 기술에 적용해 초고속 연산과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대전시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양자 전환 구축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국비와 시비 등 14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R&D 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산업화까지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첨단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해 관련 소재 부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연구 개발에 응용하면서 성능을 검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원천 기술 개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업화를 하지 않으면은 세계의 시장에 저희가 도태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핵심은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비양자적 기술과 부품을 양자 환경에 맞게 변화시켜 양자 컴퓨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대덕 퀀텀밸리에 20개의 소부장 기업을 유치해 2천억 원대의 시장을 창출하고 매출 20%를 늘리는 것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시는 지난해 표준형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 지정부터 최근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팩 구축 등 산업 전 영역에 걸쳐 정부 사업 유치에 성공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고 정부의 양자과학기술 전략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대전시가 퀀텀 플랫폼과 국가 양자 클러스터 등 향후 정부 사업을 유치해 양자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대전시가 글로벌 과학기술 활성화와 도시 혁신을 위해 세계경제과학도시 연합을 출범시킵니다. 시가 주도해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출범식에는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와 독일 도르트문트 등 5개 도시가 창립 회원으로 참여하며 대만 신주와 캐나다 퀘벡주도 특별 초청 도시로 참석해 글로벌 도시 간 협력 플랫폼 구상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바위를 넘고 계단을 오르고 장애물을 자유자재로 넘어가는 바퀴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는 물론 이동형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마네킹을 태운 휠체어가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인도와 보도 경계턱을 만나자 휠체어 바퀴가 갑자기 말랑해지더니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바퀴가 장애물에 맞춰 변하는 건데 바위를 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딱딱한 정도, 강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바퀴, 모핑 휠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액체 방울이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는 표면 장력 원리에서 착안했습니다. 높은 표면 장력 상태를 유지할 때에는 원형의 단단한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되고 표면 장력을 낮춰주게 되면 말랑하게 강성이 바뀌게 되면서 이번에 개발된 모핑휠은 강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18cm 높이의 계단을 안정적으로 오르는 등 휠 반경 1.3배 높이 장애물까지 극복할 수 있는 성능까지 현재 구현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꿨던 발명, 바퀴가 다시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같은 곳이나 다른 탑승형 로봇 같은 곳에서 일반 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변형 휠을 활용하게 되면 지연 극복 능력이 극대화되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로봇 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 8월호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최규잉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지난주 가을 야구 진출을 두고 경쟁하는 롯데와 KT를 상대로 1승 3패에 그쳐 5위 경쟁에서 한 발 뒤처졌습니다. 현재 6위인 한화는 포스트 시즌에 나서는 5위 KT와의 경기차가 2경기 반으로 벌어졌고 7위 롯데, 8위 SSG에도 반경기 차이로 쫓기고 있습니다. 한화는 이번 주 두산과 기아, LG 등 상위권 3팀과 6경기를 치르게 돼 5강 경쟁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광주FC를 상대로 승리해 2부 리그 강등권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전은 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광주와의 경기에서 17살 기대주인 윤도영의 K리그 데뷔골을 앞세워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대전은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의 상승세를 타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없이 1부 리그에 잔류하는 9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대전은 A매치 휴식기를 보낸 뒤 오는 14일 5위 FC서울과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국립한밭대학교가 세종시 지편동 세종공동캠퍼스 입주공간에 입주대학 중 최초로 개교했습니다. 한밭대 세종공동캠퍼스에서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 분야 학부와 대학원 과정이 운영되며 대학은 오늘 개교식을 열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 2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세종시가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 세종 충남대병원에 군의관 추가 파견 등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파견된 군의관 1명에 더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2명을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하고 소방본부 충남대학교 병원 본원과 중증 환자 우선 이송 치료에 대해 협조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전문의 사직으로 이달 한 달 동안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응급의료센터 야간 진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가축 분뇨 처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건물 2동과 설비, 차량 등을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